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완전 정복 3차 시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선생님의 수업을 기다리지는 않았나요? 선생님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엑셀이 좀 더 친숙하게 그리고 즐거운 것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합니다. 선생님도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엑셀만큼 유용하고 잘 사용하면 많은 쉽고 빠르게 일 처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잘 사용하면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가 엑셀만한 것이 없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엑셀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엑셀의 완전 정복의 길에 다가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차 시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셀 서식에 대해서 배웠죠? 셀 서식은 뭐다? 그렇죠. 셀 서식은 예쁘게 꾸미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조건부가 붙습니다. 따라서 셀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셀들을 예쁘게 꾸미는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제시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지정되는 셀 서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고 조건이 뭔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조건에 맞는 애들만 어떻게 셀을 서식하는 기능이 조건부 서식이다. 중요한 건 문제에서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어떠한 서식을 적용하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조건부 서식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셀을 강조하는 규칙, 상위 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커말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요.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의 것보다는 수식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뜻이겠죠? 네, 아래쪽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선생님이 보여줬는데요. 자, 여기 보면 판매 수량이 있습니다. 판매 수량, 화살표 모양으로 아래쪽,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아이콘 집합으로 조건부 서식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횡 단위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재고 수량이 30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서 행 전체에다가 빨간 색깔로 색깔을 칠한 내용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보고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특정하게 조건만 입력만 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조건에 맞는 행을 예쁘게 꾸미는 것. 이것이 조건부 서식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할 때 학생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주어지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서식이 뭐죠? 그죠? 예쁘게 꾸미는 거죠. 그러면 이 예쁘게 꾸밀 어디에다가 예쁘게 꾸밀 것인가?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세 번째, 이 조건에 만족하는 이 범위를 어떻게 예쁘게 꾸밀 것인가? 즉, 어떠한 서식을 적용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2번. 됐나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제일 먼저 어떠한 범위에 서식을 적용할 것인가? 그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 이 범위에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조건을 파악하고 세 번째로는 조건에 만족하면
어떻게 예쁘게 꾸밀 것인지 요 세 가지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따라서 조건부 서식의 작업 순서는요. 제일 먼저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드래그하는 겁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고 어디를 예쁘게 꾸밀 것인지 그 범위를 먼저 드래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위를 드래그한 난 다음에 조건부 서식 메뉴로 가서 조건을 입력하는 겁니다. 조건을 입력할 때는 보통 문제에서 수식어를 사용하라 이렇게 조건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수식을 조건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조건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떠한 서식을 지정할 것인지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데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조건부 서식의 작업 순서는 먼저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드래그한다. 그리고 조건을 입력한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예쁘게 꾸밀 것인지 서식을 적용한다. 됐나요? 자, 그 외로 여러분들이 조건을 입력할 때 비교 연산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교 연산자를 보여주면 학생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컴활 시험에서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초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과.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화살표가 있는 거. 이거는 작다,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학에서와 같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거나 같다라고 읽는데 그 외에 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작거나 같다, 이하. 그리고 다르다가 조금 다른데요. 수학에서는 다르다는 A와 B가 서로 같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엑셀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은 이걸 짝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짝다리로 이렇게 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학생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는데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조가 엑셀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참조로 인해서 계산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참조가 뭐냐? 참조는 그 셀에 있는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을 클릭하는 겁니다. 자, 참조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참조는 그 셀을 클릭한다고 했죠? 그러면 셀 주소가 나오는데 상대 참조일 경우에는 뭐다? 이렇게 A3 셀을 클릭하면 상대 참조는 그냥 A3이라고 나옵니다. 반면에 절대 참조는 A3 셀을 클릭하고 F4 키를 한 번 누르면 절대 참조로 바뀌는데요. A3 셀에 열과 행 번호 앞에 다 이렇게 달러가 붙습니다. 달러. 됐나요? 그 다음에 혼합 참조는 열 또는 행, 문자와 숫자 하나씩에만 달러가 붙습니다. 따라서 달러 A3은 열 문자 앞에 달러가 붙었고요. A 달러 3은 행 숫자 앞에 달러가 붙었죠. 이렇게 참조의 종류에 따라서 셀 주소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상대 참조가 무슨 의미이냐? 상대 참조는 셀의 위치에 따라서 셀의 주소, 즉 행과 열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A3 셀을 클릭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게 A3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A3. 근데 이 셀을 밑으로 한 칸 자동 채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다음 셀은 A4가 되는 거죠. 또 자동 채우기를 한 칸 더 밑으로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셀은 A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셀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셀의 주소가 바뀌는 걸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만약에 A3 셀의 주소를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했다. 그러면 옆으로 가니까 열이 하나 바뀌는 거죠. 따라서 B3이 되겠죠.
한 칸 더 옆으로 가면 C3. 이렇게 행과 열이 셀의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는 걸 상대 참조라고 한다. 절대 참조는 셀의 위치가 바뀌어도 절대로 주소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에 다시 할게요. 여기에 $A, $3이라는 셀 주소가 있다고 써보세요. 자, 열 앞에도 달러가 있고 행 앞에도 달러가 있으니까 얘는 절대 참조의 표현 방법이죠. 자, 절대 참조는 뭐다? 절대로 셀 주소가 바뀌지 않는다. 행과 열 번호 앞에 다 달러가 붙는다. 따라서 A3 셀에서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한 칸 했다. 주소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데 절대 참조기 때문에 주소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A, $3이라고 참조를 한다는 겁니다. 이 A3 이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도 절대 참조기 때문에 $A, $3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자, 셀의 위치를 어떻게 변경을 하더라도 절대 셀 주소가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을 절대 참조라고 한다. 세 번째로 혼합 참조는 행 또는 열이 하나씩만 바뀌는 걸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A3 셀이 있는데요. 셀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했다. 위치가 바뀌었죠? 자, 밑으로 내리는 건 행이 증가하는 거죠. 행이. 그러면 행을 가리키는 건 숫자인데 숫자 앞에 $가 없다는 건 바뀔 수 있다. 근데 A는 문자인데 열인데 열 앞에는 $가 있네요. 이거는 열은 바뀌지 말아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는 건 행이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행이 바뀌어서 $A4가 되는 거죠. 됐나요? 행은 바뀔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열은 바뀌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 셀 주소를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했다. 그러면 칸이 바뀌는 거니까 열이 바뀌는 거니까 A가 원래는 B로 돼야 되는데 이 A 앞에 $가 있네요. 이거는 열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셀 주소는 $A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행 또는 열 한 가지만 바뀔 수 있는 걸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참조를 이렇게 유형별로 바꿀 때는 무슨 키를 누른다? F4 키를 눌러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문제를 가지고 조건부 서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자, A4에서 E12 영역에서 계획 수량이 25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밑줄 실선 글꼴 스타일 굵게로 150 미만이면 글꼴색 표준색 빨강 글꼴 스타일 기울인 꼴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세요.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인 거죠. 조건부 서식. 자,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우리가 문제를 읽고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가 뭐죠? 그렇죠. 어느 범위를 예쁘게 꾸밀 것인가. 자, 어디를 예쁘게 꾸미라고 합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 A4에서 E12 영역이니까 A4에서 E12 영역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셀 범위를 예쁘게 꾸밀 범위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계획 수량이 250 이상 행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예쁘게 꾸밀 범위입니다. 행 전체를 예쁘게 꾸며라. 됐나요? 이 행 전체가 예쁘게 꾸밀 범위가 되고요. 조건이 뭔가요? 행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행 전체를 다 예쁘게 꾸미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어떤 조건에 한해서? 그렇죠. 계획 수량이 250 이상인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예쁘게 꾸미라고 했나요? 그죠? 밑줄 실선, 글꼴 스타일 굵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작업 순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쁘게 꾸밀 범위를 먼저 드래그 한다고 했죠? 자,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했는데 여기서 작업 순서는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먼저 드래그 한다. 그런 다음에 조건을 입력하고 서식을 지정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행 전체. 자, A4에서부터 E12까지 행 전체입니다. 자, 범위를 드래그 했고요. 두 번째는 조건을 입력한다고 했죠. 조건부 서식으로 갈게요. 조건부 서식은 홈 메뉴에 그리고 여기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자, 우리는 이런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 규칙을 지정해야 합니다. 새 규칙에 보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유형이 있는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고요. 조건을 이 아래쪽에 입력한다는 거죠. 이 아래쪽에. 자, 조건이 뭐라고 했나요? 문제에서. 자, 계획 수량이 250 이상인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계획 수량, 이 행 전체를 다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 행 전체 중에서 계획 수량이 250 이상. 너 250 이상이야? 아니? 그러면 얘는 예쁘게 꾸미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250 이상이야? 아니? 얘도 건너뛰고 250 이상 각각 셀마다 비교를 해서 250 이상이 해당하는 이 마지막 두 번째 줄, 요 행 전체만 예쁘게 꾸며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체크해서 색깔을 꾸미는 게 아니라 이 조건만 입력해 놓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서 예쁘게 꾸며주는 거죠. 따라서 조건을 잘 입력해야 되는데 자, 계획 수량이 250 이상,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중에서 주어가 뭘까요? 그렇죠. 계획 수량이 주어입니다. 따라서 항상 조건을 입력할 때는 먼저 주어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계획 수량이 D4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계획 수량하면 D4에서부터 D12까지 이렇게 전체 범위를 드래그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셀 하나하나씩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셀 하나를 선택해서 비교를 해줘야지 이렇게 블럭 전체가 250 이상이냐 이렇게 비교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셀만 선택하세요. D4셀, 계획 수량의 첫 번째 셀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보세요. $D, $4라고 나오네요. 이건 무슨 참조죠? 절대 참조죠. 자, 우리는 D4가 250 이상이냐, D5, D6, D7, D8 셀을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250 이상인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셀의 위치가 밑으로 하나씩 내려가네요. 따라서 행은 바뀔 수 있지만 열은 바뀌면 안 되죠. D4에서 행을 가리키는 4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가 있어서 바꾸지 말아라. 절대 참조를 했네요. 따라서 F4키를 눌러서 $D4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혼합 참조죠. 자, D 앞에 $는 뭐죠? 열을 바꿀 수 없다. 즉 계획 수량 칸에서만 찾고요. 4라는 숫자 앞에는 $가 없으니까 행은 하나씩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D4가 이게 계획 수량이 해당됩니다. 계획 수량이 주어가 왔고요. 250 이상이다. 아까 이상 표시는 어떻게 표현을 했죠? 그죠?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입니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250보다 크거나 같다. 띄워쓰기 하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자, 조건을 입력 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뭐 해야 되죠?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예쁘게 꾸밀 것인가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서식 버튼이 있습니다. 이 서식 버튼을 눌러서 자, 문제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밑줄은 실선으로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글꼴 스타일은 굵게 이렇게 표현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다 했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아까 예상한 것처럼 계획 수량이 352 이 한 행만 예쁘게 꾸몄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해결했고요. 또 문제가 하나가 더 있네요. 150 미만이면 글꼴색, 표준색, 빨강,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꼴로 지정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조건부 서식을 하나 더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건부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새 규칙으로 가서요.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걸 선택합니다. 자, 아래쪽에 수식을 입력해야 되겠죠? 자, 수식을 입력하는데 조건이 뭔가요? 두 번째 조건. 자, 150 미만이면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그런데 항상 선생님이 조건을 입력할 때는 주어가 먼저 입력이 돼야 된다고 했죠? 무엇이 150 미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앞의 문제처럼 계획 수량이 150 미만이면 이 계획 수량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생략됐다고 여러분들이 생략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생략된 걸 찾아서 여기다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계획 수량 어디가 있죠? D4 셀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D4, D5, D6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150 미만인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D, $4를 뭘로 바꾼다? F4를 두 번 눌러서 $D4로 바꿔야 한다. 자, 계획 수량이 150 미만이다. 미만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작다. 뭐보다? 150보다. 됐나요? 근데 학생 중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50 미만이니까 150 미만 이렇게. 이거 아니죠. 그래서 항상 비교 연산자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조건은 다 입력했네요. 마지막으로 뭐 한다? 서식을 적용한다. 서식 버튼을 눌러서 문제에서 글꼴 색은 빨강으로 하라고 하네요. 따라서 글꼴 스타일의 색깔에 표준색 빨강.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로 하라.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면 이렇게 계획 수량이 150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해서 예쁘게 적용을 했습니다.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A5에서 G12 영역에서 입사일이 10월에 해당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 글꼴색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month 함수를 사용하고요.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라고 하죠. 네, 조건부 서식일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 문제에서 뭘 파악한다? 어디를 예쁘게 꾸밀 것인가? 조건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쁘게 꾸밀 것인가? 그걸 파악하라는 거죠. 자, 어디에다가 예쁘게 꾸미래요? 행 전체에 예쁘게 꾸미라고 하죠. 어떻게 예쁘게 꾸미래요?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 글꼴색 빨강으로 예쁘게 꾸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행 전체 중에서 조건은 뭔가요? 그렇죠. 입사일이 10월에 해당하는 행 전체를 이렇게 예쁘게 꾸미라고 했습니다. 자, 세 가지가 다 파악이 됐죠?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작업은
예쁘게 꾸밀 범위를 들여간다. 어디를 예쁘게 꾸미라? 행 전체를. 따라서 행 전체를 이렇게 범위를 드래그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 규칙. 유형 중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그래서 수식을 사용해서 자, 수식을 쓰면 되죠? 자, 조건이 뭔가요? 입사일이 10월.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건 중에서 항상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입사일이 10월 중에서 주어가 뭔가요? 입사일이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셀 범위를 드래그한 것 중에서 입사일이 이거죠. B5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사일의 데이터를 보니까 2011 빼기 08 빼기 01 연, 월, 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조건은 연, 월, 일 필요 없고 월만 필요합니다. 월만. 그렇죠. 근데 B5라고 입력하면 연, 월, 일이 다 들어가 있어서 10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사일 중에서 월만 뽑아내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여기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month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onths. 됐나요? 나중에 함수할 때 배울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로 따라 한번 쳐보세요. months. 대소문자는 가리지 않습니다. 자, 함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가로가 열리고요. months의 형식은 months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날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B5셀이 이 months 함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연, 월, 일 있는데 그 연, 월, 일 중에서 월만 뽑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B, $5가 나왔네요. 이건 무슨 말이죠? 그렇죠. 절대참조죠. 그래서 이거를 F4를 2번 눌러서 $B5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로가 열렸으니까 어떻게? 가로를 닫아주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입사일이 무엇이면 10월이면 자, 2011년 8월 1일 연월 1일이 다 나왔는데 months 함수를 써서 8월만 나왔습니다. 이 값이 무엇이면 10월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10과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같다, 무엇과 10과 이렇게.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사일이 10월에 해당하면 이 말을 어떻게? 입사일이 10과 같으면 이렇게. 그래서 같다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조건을 입력했으니까 이제 서식을 적용하면 되죠. 서식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예쁘게 꾸미래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 그래서 확인을 하면 자, 입사일 중에서 10월에 해당하는 행 전체를 예쁘게 꾸민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문제. 개인 성적 현황표에서 C5에서 G12 영역의 각 셀에 대해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밑줄 이중실선, 글꼴 스타일 굵게로 지정하고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글꼴 스타일 기울인꼴, 글꼴색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세요. 단 규칙 유형은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을 사용하시오. 즉 수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을 지정해서 조건부 서식을 해보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한다? 예쁘게 꾸밀 범위를 드래그한다. 자, 어디를 예쁘게 꾸미래요? 개인 성적 현황표에서 C5에서 G12 영역의 각 셀에 대해서 따라서 C5에서 G12 영역의 각각의 셀들에 대해서 조건을 지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부 서식으로 가죠. 자, 새 규칙을 가고요.
규칙 유형 중에서 앞에 두 문제는 수식을 사용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라?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경을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요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게요. 각 셀에 대해서 조건이 뭔가요? 90 이상인 경우에는 자, 따라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을 지정하는데 각 셀 값에 대해서 90 이상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이게 이상이죠. 뭐 이상이다? 90. 이렇게. 그러니까 수식을 적용하면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입력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훨씬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서식 버튼을 눌러서 밑줄 이중실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렇게 하고 확인을 하면 각각의 셀들을 비교해서 90 이상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가 끝난 거죠. 자, 두 번째 또 조건이 또 있네요. 그죠? 80 미만인 경우에는 따라서 다시 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 선택을 하고요. 이 셀들의 값이 무엇인가? 80 미만인 경우에는 미만 표시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미만은 뭐 미만이다? 80 미만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서식을 적용한다?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로 색은 빨강으로 한다. 그런 다음에 확인. 그러면 90 이상인 거, 80 미만인 거 이렇게 각각 다양한 서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문제가 길어도 세 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작업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